심해요? 요즘 걱정이 돼요. 요즘 깜빡깜빡해요. 자꾸 깜빡깜빡해요. 해야 할 말이 잘 생각나지 않아요. 건망증 때문에 많이 힘드네요. 요즘에 젊은 치매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도저히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뇌경색 그런 거. 그러니까 뇌혈류가 늘 걱정됩니다. 아니 엄마 내가 아까 전에 기사를 봤는데 한국인 기대 수명이 늘었대요. 올해 처음으로 90세를 돌파했대. 90세? 참, 오래 사는 거 그렇게 안 좋아. 왜 안 좋아? 왜냐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거든. 아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나도 요새 깜빡깜빡하잖니. 그러니까. 우리는 또 가족 여기 있자. 그래. 그래서 내 건강은 내가 지키자 하는 생각으로 오늘 선생님들 오시면 진짜 많이 배우고 공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내 건강 지켜야지. 그러니까. 오셨다. 어머. 선생님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기의 주부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 주부 전담의 선생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만나볼 위기의 주부님 역시 뇌 건강에 대한 고민이 아주 많으신 분이라고 하는데요. 위기의 주부님이 보내온 질병 가계부 현황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잠깐만. 어머. 잠깐만. 너무 많이. 어머. 잠깐만. 7,000이죠? 지금 700 아니고. 아니 질병 비용 합계가 7천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역대급의 질병 비용인데요. 이게 지금 최근 10년에 걸친 치료비에 또 약제비는 20년 동안이나 축적이 되어 온 거라고 하네요. 뇌경색은 뇌 혈관에 피가 제대로 통하지 않아서 뇌조직의 일부가 괴사하는 질환입니다. 뇌세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피부세포라든가 위장 점막세포와는 다르게 한 번 손상되면 재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는 중증 질환이기 때문에 좀 무서운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보면은 뇌경색 이외에도 금액이 굉장히 큰 재난 하나가 남아 있어요. 알츠하이머 치료비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뇌경색이 알츠하이머와도 관련이 좀 있을까요? 네, 아주 큰 관련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인데요. 50세 이상의 뇌경색 환자를 대상으로 이 베타 아밀로이드의 축적 정도를 알아보았는데 뇌경색 대상자 37명 중 11명에게 베타 아밀로이드가 축적된 것으로 나타났고 그중에 7명은 뇌경색 후에 인지장애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요새 진짜 주변에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네, 체감상으로도 많이 느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실제 조사 결과에서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0년간의 조사 결과를 보면요. 한국인 65세 이상에서 치매 환자가 약 3배 이상 증가를 했고 또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까 여기다 놓은 것 같은데. 알츠하이머병과 각종 질병으로 위기에 놓인 것으로 추정되는 위기의 주부님. 어떤 분이실지 궁금합니다. 그림 그리시는 분이신가 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63세 윤혜숙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림을 그렸죠. 학원을 했고요. 네 곳이나?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을 살았었죠. 외국에 한 69개국을 그냥 그림으로 다닐 정도로. 세상에 너무 좋았겠다. 멋있다. 부러운데. 와, 어머 너무 멋있다. 어머. 그러니까. 왜 갑자기? 내게도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인생이 원망도 됐죠. 어떻게 보면. 암담했어요.
엄마, 아버지 두 분 다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치매가 정말 싫어요. 정말 싫습니다. 모든 기억을 잃어버리는 엄마, 아버지가 될 것 같아서 지금 가장 두렵고 슬픈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 질병가계부 7,100만 원이 부모님 거였네요. 아, 어떡해. 치매 부모님을 모시는 주부님의 일상생활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봄바람, 람보. 4등급 치매 판정. 아버지가 한 9년 됐고요, 치매가. 엄마는 14년 전에 뇌졸중으로 오신 다음에 치매 판정은 작년에 받아서 두 분 다 치매 아유, 판정을 어떡해. 받으셨어요. 아이고, 진짜로. 내가 그렇게 가꾸지 말라니까 왜 이렇게 휴지를 갖고 와요? 엄마 휴지를 왜 가져오세요? 못 버리시나 보다. 그렇죠? 이게 휴지 제발 가꾸지 마. 마스크는 또 아니 뭔 마스크가 이렇게 많아? 다 빨았었어. 빨아서 이거 본 물건 감추기 이런 게 특징 중에 하나예요. 맞아. 여러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뭐야 이게? 화장실 누가 있냐? 응? 반대로 꼭 아시는데 아버지 반대로 비친다. 그 옷장에 저기는 옷장. 또 보통 집에서 화장실은 잘 찾아가시는데 화장실도 못 찾아가실 정도면 조금 진행은 좀 된 것 같네요. 네. 화장실을 못 찾으셔가지고 이상하게 옷장을 화장실로 하려고 수백 번을 가르쳐 드려도 그래서 화장실을 적어놓고 이제 화장실 찾으라고 그러고 나가시면 안 된다. 경찰이 왔다 갔거든요. 3번이나. 아니 치매 증상은 본인이 모르니까 그렇지. 주변에서 더 이제 주의 깊게 좀 봐야 되잖아요. 아, 너무 진짜 걱정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럼 본인도 본인인데 가족이 더 슬픈 병이야, 이거는. 어우, 어떡해. 아유, 너무. 어디 한 군데 다친 데 없이 본인의 힘으로 다 하셨던 그런 강인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너무 건강하셨던 분이셨거든요. 저랑 63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에 엄마 아버지의 기억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기억을 잃어버리는 엄마 아버지가 될 것 같아서 지금 가장 두렵고 슬픈 일이 아닌가라는 아이고, 생각이 저런. 들어요. 사진들 또 보여주시나 보다, 과거 사진들. 이거 누구요? 어디요? 이거. 딸이잖아. 이거는 나고 이거. 지금 이것이 누구나 모르고 따요. 어째 이렇게 이쁘게 생겼는지. 손주 사진을 보셔도 잘 모르시는 거네요. 아휴, 어쩜 좋아. 이건 누구예요, 아버지? 모르겠다 누구니? 아이고. 기억나요? 몰라. 집에 또 다녀갔잖아. 작년에만 해도 오아둥둥 뭐 내 새끼 내 손주 그러시더니 이렇게까지 진행이 될 줄은 몰랐어요. 세월이 더 지나면 나를 몰랐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에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아직 요리하면서도 계속 힐끗힐끗 한시도 눈을 뗄 그렇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혹시라도. 우리 아기 키울 때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어른들은 움직이시니까 자꾸. 더 힘이 쓰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더 힘들 것 같아. 그래도 식사는 조금씩 하시네. 직접 그래도 식사를 하시니까 조금이라도 그 부분은 너무 다행이다. 그러니까. 아유, 왜 그래요? 어머, 왜? 아유, 어머, 왜 그래요? 어머, 어머, 그러셔? 왜?
왜? 아버지 왜 욕? 아버지 그 아니 순간 왜 화나신 거예요? 식사하시다가? 원래는 화를 안 내셨는데 갑자기 화를 내는 게 좀 많아졌어요. 특히 밥 먹을 때 막 젓가락을 던지고 숟가락을 던지고 갑자기 불긋불긋 화를 내시기 시작하신 지가 치매 앓으신 것 같아요. 그거 되게 중요한 게요. 예. 우리가 치매 그러면은 대부분 기억력이 뭐 깜박깜박 그것만 생각하시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전 같지 않아 성격이 바뀌었어. 그러면 그것도 의심해봐야죠. 예, 그렇죠. 예, 그것도 성격이 바뀌더라고요. 치매의 예정 중에 하나예요. 아 되게 부드러운 성격이 과격해졌거나. 뭐가 바뀌어버렸어? 왜 그러지? 하고 그때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네. 아직 따님은 식사를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냥 정리하고 계신 것 같죠? 아이고. 두 분 식사 챙기시느라고 그 아무것도 안 드시고 다 정리해 놓네. 어떡해? 뭐지? 뭐 무슨 미숫가루인가? 아니면 컵스프? 막 이렇게 녹여서 먹는 그런 건가? 어떡해? 밥을 먹어야지 저 두 분을 케어해야 되는데 그걸 저걸 드시고 야 진짜 그래요. 힘들어. 본인이 진짜 더 나빠질 것 같아 건강이. 저걸로 아이고, 과연 식사가 네. 될지 모르겠어요. 쪼개 식사하면 안 되죠. 그렇죠. 아이고 그냥 끝? 1분도 안 돼서 그냥 식사가 끝난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왜냐면 또 부모님 신경 쓰여서 어떻게 또 제대로 뭐 먹을 수 있는 시간이나 있어. 두 분을 케어하다 보니까 제 음식은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치워놓고 갑자기 빨리 먹을 수 있는 거. 그치. 1분, 2분 만에 빨리 먹을 수 있는 거.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는 가죠? 뭐 빨리 드셔야 되니까. 그냥 뭐든지 그냥 급하게 그냥 씹지도 않고 막 다 넘기는 것만 드시네. 아이. 마음이 아프네. 예. 아니 좀 쉬시나 했더니 스케줄. 그러니까. 스케줄 다 메모해 놓으셨네요. 깜짝이. 할 일이 한두 가지겠니? 아 진짜 글들에서 우리 주부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는데요. 스트레스가 좀 상당하실 것 같아. 그죠? 그렇지. 더군다나 두 분 다 저러시니. 네. 그 내가 보기에도 그래. 본인도 내가 치매 걸릴까봐 얼마나 불안하겠어. 이거 이 사람이 장말이래? 가족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나이가 한두 살 먹어가니까 제가 마저 쓰러졌을 때 엄마 아버지를 누가 케어하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갖은 노력을 다 해보고 있습니다. 오장에 의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지. 살던 사람이 부모님 한 분만 치매여도 진짜 그런데 두 분 다 그러시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러니까 나도 치매 걸리면 어떡하지? 이게 항상 그런 생각이 들죠. 들 것 같아요. 당연히. 엄마 나오시니까 기분이 어때? 좋다. 나오는 거 민들레도 보고. 민들레도 보고. 그래도 그 두 분을 동시에 모시고 나가는 게 좀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 혼자서 두 분 다 이렇게 대단하시다, 그렇죠? 약국 가셨나? 편의점인 것 같은데? 4,800원? 잠깐만. 지금? 봐봐. 잠깐만요. 걱정이 되더라고 내가. 본인도 저럴 것 같아. 지갑을 안 갖고 왔네. 자, 이제 엄마 아버지 나가시면 되고. 자, 이제 위에다 겉옷만 입고 그냥 가시면 그러네. 또 따숩게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는 핸드폰을 어디다 뒀는지를 진짜 기억을 못 하는데 차키를 냉장고 안에다 넣어둔 적이 있어. 최근에는 가스불을 켜놓고 그냥 다른 데 나갔다 왔죠. 그래서 금방 관리소에서 와서 꺼졌어요. 밥이 안 됐어요. 어떡해요. 밥을 눌러야 되는데 엄마 거 그릇을 어디다 뒀더라 내가. 안 되는 것도 있었는데 앞치마가 어디로 가버렸지? 안경 어디가 있더라? 안경. 나마저 쓰러져 버리면 가족들이
전멸이잖아요. 그렇지. 엄마도 그렇고 그래요. 아버지도 그렇고. 건망증이 하나둘 생길 때마다 정말 저에게도 가족력이라는 치매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걱정이 지금 태산 같아요. 두 분 다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앞치마가 어디로 가버렸지? 쪽에 식사면 안 되지. 그렇죠. 주부님의 걱정처럼 실제로 치매가 유전력과 관계가 깊은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매는 유전력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질환입니다. 자, 실제 어머니가 치매 병력이 있는 경우에 자녀 역시 알츠하이머 발병 확률이 80%까지 상승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위기의 주부님도 앞으로 좀 관리를 더욱더 잘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위기의 주부님의 일상을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주부님의 일상에서 또 발견한 첫 번째 문제점은 바로 죽이나 스프, 우유 같은 씹지 않고 삼키는 유동식 위주의 식습관인데요. 아니 엄마도 가끔 그런 거 그렇지. 그냥 후루룩 귀찮다고 드시지 않아요? 그래서 나도 지금 치매 걱정이라니까. 근데 진짜 그게 그렇게 많이 문제가 돼요?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할 때 치아로 씹는 행위를 저작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 저작 활동을 하는 동안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촉진시켜서 뇌 기능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씹는 활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뇌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우리 뇌는 쉬고 있죠, 뭐. 편안하다. 일을 안 하고. 네. 난 일 안 해도 돼, 이러고. 네, 맞습니다. 우리 뇌 또한 더 이상 이 기능이 필요하지 않구나 하고 인지해서 그 기능을 쇠퇴시키는데요. 그렇게 되면 뇌로 들어가는 혈류량이 줄어들면서 뇌의 활성도 저하되고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위기의 주부님의 일상 관찰 속에서 뇌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평범해 보였는데 어떤 거죠, 선생님? 네, 바로 비타민 D의 결핍입니다. 주부님의 경우에는 하루 종일 집에 계시다가 아주 잠깐 산책을 하는 그 시간에도 햇빛을 피하려고 중무장을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이 비타민 D는 치매 발병 위험을 낮추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을 만큼 치매와 뇌 건강을 위한 중요한 요소인데요. 뇌 건강에 비타민 D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우울증과 스트레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건데요. 위기의 주부님의 일상을 보면 집안 곳곳에 치매에 대한 문구를 붙여두고 치매에 걸리면 안 된다는 경각심과 강박이 있으신 걸로 보이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굉장한 스트레스로 뇌 건강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실제 치매 가족을 돌보는 가족의 우울증 발병 위험이 일반인 대비 약 3배 이상 높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더 깜빡거리는 증상이 심해진 것도 우리 주부님의 스트레스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치매를 유발하는 그 원인 물질 이름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니요. 네. 엄마 기억나요? 기억나세요? 베타 아밀로이드. 베타 아밀로이드. 와우. 혹시 아닌가요? 네. 우리 어머님 단기 경력 굉장히 좋으셔서 치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스트레스가 이 베타 아밀로이드 수치를 높이는 이 주범인데요. 자, 그런데 같은 강도의 스트레스를 받아도 자, 남성은 크게 변화가 없는 반면에 여성의 경우에는 이 베타 아밀로이드 수치가 급격하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급격하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왜 그러지? 그런 게 어딨어? 실제 남녀의 발병 비율을 봐도 이 여성의 치매 발병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치매뿐만 아니라 치매 전 단계인 이 경도 인지 장애 환자 수 역시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약 2.2배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머, 너무 억울하다. 진짜. 여기 지금 여자가 더 인원이 많아요. 선생님, 어떡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베타 아밀로이드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활동하는 순간에도 뇌에 생성이 돼서 축적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보통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소량이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져도 빠르게 분해가 돼서 이 뇌를 통하고 있는 뇌척수에게 녹아서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베타 아밀로이드에 이상이 생기면 비정상적으로 과다하게 생성이 되면서 분해가 되지 않고 또 뇌세포 주변에 쌓여서 딱딱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 모양이 이렇게 반전처럼 생겼는데 신경을 전달하는 시냅스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교란을 시켜서 또 파괴를 시켜서 치매를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시냅스요? 그게 뭐예요? 오늘 진짜 어려운 게 너무 많이 나오네. 시냅스 하시니까 이제 용어가 좀 생소하고 네, 좀 어렵다고 네. 느껴질 수 있는데요. 사실 뉴런은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신호를 전달하고 정보를 받아들이는 신경세포 자체를 말하고요. 그리고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 신호를 전달해주는 그 뉴런 간의 연접을 바로 시냅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우편이라는 정보를 우체국으로 보내잖아요. 그럼 그 우체국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뉴런입니다. 그리고 뉴런으로부터 우편을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집배원 같은 역할이 바로 시냅스라고 그 생각을 하시면 조금 쉬우실 거예요. 제가 정상인분의 뇌사진과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사진을 준비했는데요. 건강한 사람의 뇌의 무게는 약 1200에서 1500g 정도인 반면에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사람의 뇌는 약 900g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렇게 뇌세포가 줄어들면서 뇌세포 간의 연결이 상실되고 이것이 뇌 기능의 저하를 유발하게 됩니다.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의 뇌는 정상인에 비해 뇌세포가 줄어들면서 뇌의 무게가 이제 감소를 하게 됩니다. 실제 정상인과 경도 인지장애,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 사진을 비교한 자료가 있는데 정상인의 뇌의 경우는 파랗게 되어 있는 반면 경도 인지장애 환자의 뇌와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는 붉은 빛이 많이 도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빨갛고 노랗게 보이는 부분이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가 축적되었기 때문입니다. 붉은 형태가 심할수록 베타 아밀로이드의 응집도가 굉장히 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모님의 치매 가족력과 최근 들어 깜빡깜빡하는 심각한 건망증으로 인해 치매의 공포 속에 살고 있는 위기의 주부님, 과연 실제 뇌 건강 상태는 어떨지 병원을 찾아 확인해봤습니다. 뇌파를 검사를 한 건데요. 뇌파는 우리가 이제 헤르츠별로 구별을 해요. 그래서 이 알파파를 보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건데요. 이 알파파가 바로 이제 우리의 인지 기능을 주로 해서 나타내주게 되죠. 근데 지금 보면은 수면파에 가까운 빨간색이죠. 그래서 팔레지에서 이게 좀 뇌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GDS 검사에서도 이제 2당 2점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매우 경미한 인지 장애 이제 초기 단계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심각한 건망 증세를 보이면서 치매로 이게 발전을 하는 게 아닌가 계속 걱정하셨던 우리 위기의 주부님, 뇌파 검사에서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관리가 좀 필요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 경도인지 장애란 게 정상인과 치매 범주 사이에서 굉장히 좀 아슬아슬하게 존재하는 그런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관리가 좀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실제 관리와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치매로 진행할 확률이 10에서 15%, 그리고 6년 이내에 치매 진단을 받을 확률은 무려 80%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것은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진 경도인지 장애 환자를 추적 관찰해보니 15에서 20%는 2년 이내 호전이 되었고요. 40에서 70%는 10년 후에도 치매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즉, 그 시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치매로 발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베타 아밀로이드가 생성이 되지 않게 하는 게 바로 뇌 건강에서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자, 앞에 있는 이 솜사탕을 우리 뇌, 그리고 빨간 물감을 베타 아밀로이드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어머, 어머. 이처럼 베타 아밀로이드가 어머, 어떡해. 자, 이처럼 오. 베타 아밀로이드가 어머. 배출되지 않고. 아유, 다 없어지네. 오, 진짜 너무 많이 없어지네. 자, 이처럼 베타 아밀로이드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뇌 속에 쌓이게 되면 네. 뇌는 위축되고 굳어지게 되는 건데요. 이런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게 되면 결국 신경세포를 사멸시켜서 치매가 유발되는 겁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는 진짜 뇌에는 진짜 악당 같은 존재네요. 완전히 다 잡아먹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축적되지 않고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축적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축적이 되지 않게 좀 막고 배출을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너무. 사실 우리 몸에는 이 베타 아밀로이드의 배출을 돕는 물질이 자연적으로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연적으로 계속 생성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누구는 치매에 걸리고 누구는 치매에 안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네, 치매 가족력이 있으시다 보니까 궁금한 게 더 많으실 텐데요. 이 뇌 속에서 응집된 베타 아밀로이드를 분해하고 축적되는 것을 막아서 뇌 위축을 방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뇌 건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정체는 바로 플라즈마 로겐입니다. 또 뭐야? 플라즈마로겐. 아, 나 처음 들어. 당황스럽다. 이 플라즈마 로겐은 우리 뇌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 성분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뇌는 65%가 지방인 지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지질의 구조를 보면 당지질과 콜레스테롤, 인지질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플라즈마 로겐은 인지질 중에서도 20%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뇌의 핵심 역할을 하는 성분인 플라즈마 로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치매에 걸리고 누구는 치매에 걸리지 않는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플라즈마 로겐이 무한정으로 생성되지 않고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참나. 아니 예. 나이가 들면 감소한데 안 생기고. 속상해. 아니 제가 엄마 앞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저도 지금 많이 속상해요 지금. 40대라고요. 나 진짜. 실제 조사에 따르면 20대의 젊은 성인에 비해서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플라즈마 로겐이 약 4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치매 환자의 경우는 플라즈마 로겐이 70%가량 감소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를 살펴봤더니요. 건강한 사람의 뇌에 비해서 플라즈마 로겐의 농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플라즈마 로겐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겠죠? 있다고 해주세요. 네, 물론 있습니다. 다행이다. 네. 자,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 이 플라즈마 로겐은 섭취를 통해서 보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실제 경증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여성 환자에게 24주간 이 플라즈마 로겐을 섭취하게 했더니 저하된 기억력이 개선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역시 좋네. 있었어. 방법이 있었어. 좋아. 일단 플라즈마 로겐이 섭취를 통해서 늘릴 수가 있다라고 해주시니까 진짜 제가 마음이 싹 놓이는 것 같고요. 그런데 실제 경도인지 장애의 위기를 겪고 뇌 건강을 회복하며 두 번째 인생 전성기를 맞이한 워너비 주부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인생 리뉴얼에 성공한 워너비 주부님 나와주세요. 아니 딱 나오시는데 만화 속에 왜 그 캐릭터 있잖아요. 너무 시크하고 패션 디자이너 같으세요. 스타일 너무 좋으신데요. 와 진짜 우리 워너비 주부님이 스튜디오에 등장을 하시자마자 그냥 빛이 확 나는데요. 패션 센스가 정말 남다르다 이렇게 느꼈는데 현재도 지금 스타일리스트로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네, 지인 소개로 의류 매장에서 시작했다가 지금은 시니어 모델의 스타일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야. 저도 좀 어떻게 이쁘게 좀 꾸며주세요. 누가 봐도 명실상부 워너비 주부님이 맞습니다. 확실히 그냥 겉모습만 봬도. 근데 과거에는 위기의 주부님이셨다라고 들었어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으셨던 거예요? 30년간 수학학원을 운영했거든요. 와.
암산력도 좋고 기억력도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어느 날부터 건망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갔더니 경도 인지 장애가 의심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제가 거기다가 뇌출혈과 뇌종양 진단까지 받았어요. 세상에 그런 큰 병들이 세상에 한꺼번에 막 다 닥쳤네요. 진짜 이야. 너무 순간 눈앞이 깜깜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전조 증상 같은 게 있으셨을지. 전조 증상이 네. 있었죠. 피로감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았고 그리고 약속 장소도 제가 정반대의 장소에 가서 친구를 기다리고 항상 가던 길도 이 길이 맞나? 제가 가던 길도 막 잊어버리고 또 한 10분간 정도 단기 기억 상실증에 와서 그걸 전혀 기억을 못했어요. 이건 좀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갔더니 경도 인지 장애라고 하시더라고요. 워너비 주부님의 전조 증상을 들어보면 당시 공간학습 능력과 또 기억 능력이 많이 떨어지셨다고 했는데 아마 뇌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플라즈마 로겐의 농도가 현저히 낮아졌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플라즈마 로겐이 공간학습 및 기억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실제 한 연구에서 플라즈마 로겐이 공간학습과 기억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했는데요. 노령의 동물들에게 복잡한 미로를 통과하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 한쪽의 동물에게는 플라즈마 로겐을 투여하고 또 한쪽은 투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동물에게 복잡한 미로를 통과하게 하자 플라즈마 로겐을 투여한 동물이 더 빠른 속도로 미로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플라즈마 로겐이 공간학습과 기억 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플라즈마 로겐은 신경의 이 성장과 보호에 도움을 줘서 시각적 기억과 인지 능력을 유지시켜서 노년층뿐만 아니라 중년층의 인지 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는 그런 연구 발표도 있었는데요. 즉 다시 말하면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체내 플라즈마 로겐 농도를 잘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워너비 주부님의 현재 모습을 봐서는 진짜 예전에 인지기능 저하를 경험했다는 게 저 들으면서도 믿기지가 않는데요. 지금은 예전 같은 증상들이 없어지셨나요? 지금은 전혀 그런 증상이 없어요. 다행이다. 야, 40대, 50대보다 더 건강해요. 어머, 그래요? 저희가 뭐 지금 눈으로 보는 워너비 주부님의 모습으로는 증명이 다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실제로 뇌 건강은 또 어떨지 궁금하실 텐데요. 직접 병원을 찾아서 워너비 주부님의 뇌 건강 상태를 알아봤습니다. 뇌파 검사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선 우리가 치매가 오시는 분들의 뇌파는 대부분 좀 느려져 있는 서파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환자분께서는 다행히 뇌파 상태는 아주 좋으십니다. 네. 그래서 좋은 파형으로 잘 형성되어 있으시고 이 뇌파 검사에서는 다행히 치매의 위험성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이제 오늘 하신 인지 기능 검사 MMS라고 하는 검사인데요. 이거는 점수가 30점 만점입니다. 네네. 근데 그 중에서 28점이 나오셨어요. 네네. 환자분 나이와 학력을 고려하면 아주 좋으신 점수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 좀 감사합니다. 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를 의심받았던 분이라고는 진짜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모든 수치가 다 정상 범위로 유지가 되고 있으신데요.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 농도에서 뇌 건강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근데 그 건강을 되찾으셨는지 비결이 있으세요? 제 건강 좌우명은 뇌 활동량을 높이라입니다. 뇌의 활동량을 높여라를 실천하며 인지 기능을 개선한 워너비 주부님의 워너비 백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아령, 그리고 제 뇌 건강에 도움을 준 플라즈마 로겐입니다. 뇌 활동량을 높이고 있다는 워너비 주부님의 일상을 24시간 동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침에 사과 드시네. 사과 껍질이 두뇌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서 아침 공복으로 챙겨 먹고 있어요.
저도 사과가 아침에 좋다는 걸 알았는데 뇌까지도 도움이 되는지는 몰랐어요. 우리도 아침에 꼭 하나씩 챙겨 먹자 이제. 아유, 이제 운동 좀 슬슬 시작해보러 나갈까? 아유. 아령 들고 나오셨어요. 저거 힘든데, 저 자세? 계속 저렇게, 아령까지 아령 들고. 들고 저는 근력 운동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특히 허벅지나 엉덩이 근육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냥 걷는 것도 힘든데 양손에 아령까지 들고 걸으시네. 이야. 아니, 근육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막 날씬해 보이시는데 근육이 안에 저렇게 많아요? 저 밸런스가 지금 너무 좋으세요. 하다 보면 허벅지나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면서 근육이 탄탄하게 붙는 게 느껴지거든요. 특히 저희 동년배 분들에게는 꼭 추천해 주고 싶어요. 야, 진짜 내일부터 내가 당장 따라 해볼까요? 진짜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될까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봐야지. 우리 워너비 주민처럼 이 하체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되면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이 새로운 뇌세포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이 신경신호를 촉발하는데 자꾸 자극을 주는 거죠. 혈류량이 증가했다가 줄어들었다. 증가와 감소를 반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간헐적으로 뇌를 훈련시켜요. 그래서 뇌 건강이 역시 개선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 국내외 한 연구팀에서 일란성 쌍둥이 20쌍을 대상으로 추적 관찰을 했는데요. 그 결과 쌍둥이 중 다리 근력이 좋은 쪽이 뇌 용적이 잘 유지되고 뇌 건강을 반영하는 회백질이 잘 보존됐다고 합니다. 12시 점심 식사 시간인 것 같아요. 굉장히 건강한 식단으로 드시네요. 뇌 건강에 비타민이 풍부한 녹색 채소나 생선이 좋다고 해서 생선은 종류별로 빼놓지 않고 밥상에 올리는 편이에요. 아까부터 신기한 게 식사하실 때 양손을 다 쓰시는데 혹시 양손잡이신 거예요? 아니요. 양손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자극을 주며 뇌신경 세포에도 자극이 돼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매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방법은 뭐 따로 시간 내서 운동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식사할 때마다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석이조네. 뭐 간식 드시려고 하시나? 기대해 보세요. 네? 뭐 드시는 거예요? 제가 매일 챙겨 먹고 있는 플라즈마 로겐입니다. 먹어보니 깜빡하는 정세도 줄어드는 것 같고 머리도 좀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꾸준히 챙겨 먹고 있어요. 위기의 주부에서 워너비 주부로 거듭나신 공라이 씨의 하루 일과를 살펴봤는데요.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자, 사실 먹는 음식만으로는 이 클라스노겐을 충분히 보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플라즈마 로겐이 뇌 건강에 있어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바로 뇌 속 뉴런의 시냅스를 생성하고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그 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시냅스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플라즈마 로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플라즈마 로겐의 수치가 높을수록 세포 간 신호를 전달하는 뉴런 간의 시냅스 운반이 활발해지고 기능이 향상되면서 뇌 건강에도 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나이 든 동물의 경우에는 시냅스 연결이 군데군데 뭉쳐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젊은 동물의 경우에는 이 시냅스 연결 부위들의 이 활발한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때 나이 든 동물에게 플라즈마 로겐을 섭취시키자. 어떻게 돼요? 뭉쳐있던 시냅스 연결이 활발해져서 뇌가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플라즈마 로겐의 두 번째 핵심 역할은 뇌 전용 콜레스테롤을 공급해서 뇌 세포 활성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아, 근데 콜레스테롤은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나쁘게만 생각을 하는데 뇌 속 콜레스테롤은 필수 성분 중 하나입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덜 쌓이고 분해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뉴런과 뉴런 사이에 콜레스테롤을 전달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플라즈마 로겐입니다. 플라즈마 로겐이 뇌 건강에 도움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혹시 예상되는 거 있으신 분? 예상되는 게 뭘까요? 그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독성 물질인 그 베타 아밀로이드와 뭔가 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오, 맞습니다. 네. 자,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과도하게 생성되고 또 축적돼서 치매를 유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때 플라즈마 로겐은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응집되지 못하도록 하고 또 분해함으로써 뇌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제가 예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과도하게 축적되면 얼마나 치명적인지 보여드리기 위한 시각화 예시입니다. 우리의 두뇌 속에 독성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가득 축적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때 플라즈마 로겐을 투여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와, 진짜 막 더러운 찌꺼기들이 그냥 밖으로 슉 나가는 그런 가시도가 느낌이에요. 뻥 뚫리는 느낌이네. 막혀있던 물질들이 시원하게 배출되는 거 보이시죠? 플라즈마 로겐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해서 뇌 속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건데요. 실제 플라즈마 로겐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대조군에 비해서 베타 아밀로이드의 축적이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제가 플라즈마 로겐을 섭취하면서 반가웠던 게 일본 여행을 갔더니 이 플라즈마 로겐이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일본뿐만이 아니라 치매와 관련이 있는 플라즈마 로겐은 인지 기능을 향상하는 물질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경도 인지장애 환자와 경도 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 플라즈마 로겐을 28주간 섭취하게 했더니 그 농도가 2배 이상 증가를 했고 치매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증상들도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실제 플라즈마 로겐은 뇌 건강뿐만 아니라 항염, 항산화에도 영향을 미쳐서 노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탈모 등의 노화 증상이 찾아온 노령의 동물에게 이 플라즈마 로겐을 섭취하게 했더니 군데군데 빠졌던 털이 채워지고 또 털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윤기가 나면서 노화 현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와. 앞서 만났던 치매 부모님을 모시면서 경도 인지 장애가 걱정된 위기의 주부님께도 과연 도움이 될지 2주간의 리뉴얼 프로젝트를 실시했습니다. 식습관 개선과 적절한 운동, 더불어 뇌세포의 활성화를 돕는 플라즈마 로겐을 섭취시켰는데요. 2주 만에 병원을 다시 찾아서 동일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2주 전에 측정했었던 뇌파를 보시면은 서파랑 같이 이렇게 피크가 올라갔었는데요. 이번에 측정했던 거에서 보시면은 거의 보라색이나 이 서파는 나타나지 않고 이 빨간색으로만 이루어진 그래프가 그려졌으면 확실히 전과 비교했었을 때 이 알파파, 이게 인지 기능이 좀 더 좋아지셨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주 전보다 뇌파 검사 결과가 다 좋게 변하셨네요. 2주간 운동도 하고 식습관 개선뿐만 아니라 플라즈마 로겐을 섭취하며 위기의 주부님의 뇌 건강에도 유의미한 변화들이 일어났는데요. 근데 플라즈마 로겐 섭취할 때 혹시라도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제품의 원료를 확인하셔서 1일 권장량 이내로만 섭취를 하시고요. 임산부와 수유부는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주부들이 모두 건강한 그날까지 위기의 주부들이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좋다고 그러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서 꾸준히 건강 관리, 운동도 했기 때문에 걱정도 사라지고 관리도 열심히 했더니 저한테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관리도 하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